건축구조 청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95페이지 보면 몰시멘트비입니다. 자, 이 몰시멘트가 여러분 콘크리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 항목 하나하나를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정리해서 표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몰시멘트웨어 관계에서 그 표 있죠. 이 표 자체를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표에 관련된 얘기를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없는 얘기도 할 겁니다. 아셨죠? 그 표가 어딨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몰시멘트비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비빌 때라는 조건인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시멘트는 아니에요. 뭐만 가지고? 물만 가지고 따져야 돼. 아셨죠? 그래서 자, 콘크리트 비빌 때 물을 많이 넣냐 적게 넣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몰시멘트 비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비는 거고, 몰시멘트가 작다는 얘기는 물을 적게 넣어서 비볐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항목을 보면 첫 번째, 자, 배합이에요. 섞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비면 지러지겠네요. 그래서 요거 진배합 또는 묽은 배합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물을 적게 넣어서 비비면 여러분 된 비빔이 되겠죠. 예, 된 비빔이에요. 자, 그러면 강도 갑시다. 강도라는 얘기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비면 강도는 적어지겠죠. 그래서 강도가 작아요. 그 다음에 물을 적게 넣어서 비비면 상대적으로 강도는 커집니다. 그 다음에 균열. 여러분 콘크리트 비빌 때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비면 강도는 작아지지만 균열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자, 균열은 커지는 거였죠. 균열 크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작은 게 좋죠. 자, 여기까지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콘크리트는 어떤 콘크리트가 좋냐면 균열 적게 가고 강도가 클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비는 게 좋을까요? 물을 적게 넣어서 비비는 게 좋을까요? 적게 넣어서. 자, 그래서 자, 적게 넣으니까 강도 크고 균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은 허용 한도 내에서 여러분 적당하면 좋겠지만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다음. 자, 우리 교재 내에 있는 그 순서는 여러분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공연도 한번 볼까요? 자, 시공연도 우리가 작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흔히 워커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자, 콘크리트 비빈 상태에서 거푸집에 부어넣는 그 작업성을 시공연도 또는 워커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물 시멘트비가 크다는 얘기는 묽어지는 거죠. 그러면 작업하기는 잘 들어가니까 작업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시공연도가 좋아요. 그 다음에 물이 적어지면 되니까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공연도가 나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대부분 여러분 물이 적은 게 좋다고 그랬죠. 자, 적은 게 좋은데 이 시공연도만은 나빠. 왜? 돼서. 이것만 나빠요. 그럼 다른 건 다 물이 적은 게 좋아. 거꾸로 얘기하면 몰시멘트가 크면 묽어지면서 강도 작고 균열 많이 가서 다 안 좋은 건데 얘만 좋아. 아셨죠? 네. 다음에 슬럼프 값입니다. 자, 슬럼프 값은 여러분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자, 슬럼프. 이 슬럼프란 말뜻 자체가 주저앉다, 내려앉다, 가라앉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슬럼프 테스트 때는 이런 콘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평평한 판 위에 올려놓고 잘 들어보세요. 얘는 한꺼번에 콘크리트를 갖다가 레미콘 있잖아요. 그걸 잘 섞은 다음에 통에다 갖다 부어. 이런 통에다 갖다가 받은 다음에 여기다 채울 겁니다. 자, 최적의 3분의 1을 갖다 놓고 여기 쇠 막대기로
25회 다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최적의 3분의 1을 갖다 부어놓고, 최적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자, 3분의 1을 갖다가 부어놓고 이제 25회 다짐을 해요. 나머지 최적의 3분의 1을 갖다 붓고 요거 25회. 자, 지금은 몇 번 나눴어요? 3번 나눠서 모았죠. 그런 다음에 25번씩 다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얘를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려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 300mm, 즉 30cm가 돼요. 이제 문제는 이 슬럼프 값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슬럼프 값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디서부터 재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야 되는 거지. 나머지 남아있는 높이를 재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슬럼프 주저앉다, 내려앉다, 가라앉다. 여기서부터 주저앉고 여기서부터 가라앉았으니까 이 값을 재야 되는 거지. 남아있는 거 재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여기서 여기 재거나 여기서 여기 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재요? 여기서 여기를 재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재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있고 2번 있을 때 1번보다 2번이 슬럼프 값이 더 커지는 거죠. 왜요? 길어서. 즉 몰시멘트가 크면 길어지니까 슬럼프 값은 커지는 거죠. 이게 작고.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에 제르볼리 블리딩 현상. 자, 블리딩 현상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솟음 현상이라고.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보실래요? 자갈도 있고, 자, 모래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다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져요. 다진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거푸집을 제거해 봤더니, 아이, 자갈만 이렇게 밑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재료가 분리됐다고 얘기합니다. 재료 분리. 그럼 재료가 분리되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재료가 분리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 즉 자갈에 지나온 통로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와서 메꿔주는 게 사실 물이에요. 이러면서 물이 요 위로 솟아. 근데 푹푹 솟는 게 아니라 정말 바늘 같은 구멍에서 물이 삐질삐질 올라온다고요.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 지금 물이 솟아 올라온다고 해서 뭐라고요? 블리딩 현상. 이렇게 블리딩이 여러분 물이 솟아 오른다는 얘기는 지금 자갈이 밑으로 깔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블리딩이 생기면서 여기서 맑은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뜬물, 쌀뜨물 있죠. 쌀뜨물처럼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쌀뜨물이 이제 물이 증발되면 하얀색의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백색의 얼룩이 생깁니다. 백색 얼룩이 생겨요. 이 얼룩을 여러분 레이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 지금 블리딩은 나중에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요 레이턴스가 생기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좋냐고요? 다 나빠요. 이 레이턴스도 여러분 나중에 딱딱하진 않아요. 얘는 손으로 문대면 가루가 돼서 날아갑니다. 후, 날아가. 그래서 얘는 왜 나쁘냐면 콘크리트를 여러분 여기에 또 다시 이어 부을 때 이 부분이 레이턴스가 접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봐요. 이렇게 물시멘트 크면 지르니까 재료분리 분리드 현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재료분리 분리드 현상은 물시멘트 클수록 커지는 거죠. 요게 작아지고. 다음 자 크리프 현상입니다. 자 크리프라는 표현은 이거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 크리프 현상을 제가 처짐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짐 현상.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 크리프 현상은 주로 수평 부재인 보라든지 또는 슬라브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슬라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1톤을 누르면 1톤만큼의 처짐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1톤을 더 추가시켜요. 그러면 2톤만큼의 처짐이 생길 거예요. 더 처지면 안 되니까 이 하중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얘가 2톤만큼의 하중에서 더 이상 처지지 말아야 되는데 더 계속 이렇게 처져버리는, 계속 처져버리는 현상.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톤만큼의 하중이 계속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처지는 이런 현상을 크리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크리프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강도도 아니고 균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라고 합시다. 자,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는 균열이 많이 갔어. 또 하나는 균열이 안 가는데 똑같이 2톤을 눌러주면 어떤 게 더 많이 쳐져요? 얘가 더 많이 쳐지매요. 얘가 훨씬 더 많이 쳐진다고요. 뭐 때문에? 균열 때문에. 강도와 관련된 이게 아니라 반드시 크리프는 원인은 균열입니다. 그래서 균열이 많이 갈수록 처지면 더 처지는 거죠. 따라서 강도도 작고 균열도 크다 보니까 균열 크니까 어떻게 돼요? 크리프 현상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균열과는 항상 반드시 비례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자, 치갑이 나오죠. 치갑입니다. 여러분, 이 치갑은 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똥배 현상이라고. 사람 똥배하고 똑같아요. 자, 주로 이 치갑 같은 경우는 요 그래프 현상은 수평부재지만 치갑은 수직부재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벽이나 또는 기둥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콘크리트를 이만큼 갖다 부으면 옆으로 퍼지려면 있어도 퍼지려고 하는 힘이 생겨도 커프집이 막아줘요. 그런데 많이 다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다 몽창. 그럼 위에서 눌러주는 압력 때문에 일정한 높이에서 이렇게 배가 불러. 이게 커프집이 어느 정도 버티다 못 버티면 또 커프집이 뻑 터져버리는 거죠. 사람만 얘기가 똑같아.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저거랑 똑같죠? 왜 똥배 왜 나왔어요? 많이 먹으니까 나오는 거지. 안 먹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똥배는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안 나와.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분은 물 많이 먹어도 나온다고 하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이 질어지니까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힘이 커지는 거죠. 되면 짓으로 여러분 그냥 엉겨붙잖아. 따라서 자, 묽은 즉 물시멘트 크면 치갑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작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물시멘트가 커서 즉 물이 많아서 좋은 건 시공연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물이 적은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물시멘트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해석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온도와 습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공사는 주로 야외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온도, 습도, 즉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또는 습도가 낮을 때, 높을 때 이 콘크리트의 어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변하는 거죠.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온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자, 습도가 높을 수도 있고 습도가 낮을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습도는 무슨 습도예요? 상대 습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습도, 상대 습도입니다. 자, 그러면 항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강도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온도가 높으면 여러분 강도 크게 나와요. 커집니다. 상대적 온도가 낮을수록 강도는 작아져. 여러분, 습도가 높으면 강도는 작아져.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이런 거죠. 비가 보슬보슬 오거나 안개가 많이 꼈어. 그러면 콘크리트가 타설하는 과정에서 물이 한 방울이라도 섞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물시멘트 비는 콘크리트 비빌 때라는 개념이지만 이 온도 습도는 콘크리트를 비비는 과정 또는 콘크리트가 타설하는 과정 아니면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 즉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비가 보슬보슬 아니면 안개가 많이 꼈을 때 그 물이 콘크리트에 한 방울이라 들어가면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시멘트 비가 크니까 강도는 작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을수록 강도는 커집니다. 이게 균열이죠. 잘 보세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겨우 여름에 여러분 가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땅 갈라지고 그러는 거죠. 즉 온도가 높아지면 균열은 많이 가요. 상대적 온도가 낮을수록 작아지고. 자,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물기가 있는 상태에는 땅 안 갈라지죠. 여러분 비가 안 오고 그랬을 때 어때요? 땅이 갈라지잖아. 가물 때. 즉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러분 장마죠. 비가 못 오는데 여러분 이게 땅이 균열 갈 일 없는 거죠. 균열이 적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습도가 작을 때 땅이 갈라지는 거죠. 다음에 시공연도.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증발이 빨라져서 어떻게 되냐면 된비빔이 됩니다. 된비빔이 되면 작업하기가 그만큼 쉬워지진 않겠죠. 작업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시공연도는 나빠져요. 상대적으로 얘가 좋아지는 거죠. 자,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이 한 방울에 섞이면 질어지는 거죠. 질어지니까 콘크리트에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넣기가 쉬워지는 거죠.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거죠. 자, 여기가 나쁘고요. 자, 다음에 자, 재료 분리, 블리딩 현상. 자, 재료 분리, 블리딩 현상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물 소순 현상이죠. 자, 물이 많을수록 물이 잘 솟겠죠. 자, 온도가 높으면 물의 증발이 빠르다 보니까 된비빔이 돼요. 자, 그래서 블리딩, 시공 재료 분리 현상은 자, 작아지는 거죠. 자, 온도가 낮을수록 커집니다. 자,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길어지니까 재료 분리 현상이 커지겠죠. 자, 습도가 낮을수록 물의 증발이 빨라져요.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물의 증발을 뺏기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된비빔 되니까 재료 분리, 블리딩 현상은 나빠지는 거죠. 자, 다음에 크리프 현상. 자, 크리프 현상, 처짐 현상이었죠.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크리프 현상은 뭐와 비례관계라고요? 균열.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면 균열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여러분들은 이거 크리프 현상을 얘기 따질 때 항상 저처럼 균열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강도 가지고 얘기해요. 이런 무조건 틀려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잘 보세요. 크리프 현상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균열이 많이 간다고 그랬죠. 균열이 많이 가니까 잘 처지네요. 그래서 자, 크리프 현상은 크다. 아셨죠? 다음에 자, 온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왜요? 균열이 적게 가니까. 습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균열이 적어지죠. 그래서 작아져. 이게 커지는 거죠. 자, 지갑 볼까요, 여러분? 지갑. 온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지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갑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콘크리트가 지를 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증발이 빨라져서 된비빔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자, 지갑은 작아지는 거죠. 자, 온도가 낮으면 지갑은 커집니다. 자,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러면 물이 많으니까 질어지는 거죠. 지갑은 커지네요. 자, 여기가 작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조금 더 가야 돼요. 자, 해야 될 게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자, 우리 부배합이 있고 빈배합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부배합과 빈배합에 결정적으로 이걸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시멘트 사용량. 자, 부배합은 여러분 시멘트를 좀 많이 쓰는 거고 빈배합은 시멘트를 좀 적게 쓰는 거죠. 조금이죠. 많이는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지금 1대 2대 4 요걸 갖다가 여러분 조금 많이 쓰고 조금 적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 1.2 이렇게 조금 많이 쓰면 뭐예요? 이게 바로 부배합이 되는 거고 자, 0.9, 0.8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빈배합이 되는 거죠. 이거 얘기한다고요. 따라서 부배합이 되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멘트를 많이 쓰니까 강도는 커져요.
자, 다음에 균열. 자, 문제는 균열이죠. 균열도 커져요. 왜요? 잠깐 보세요. 얘는 여기는 즉 모래와 자갈은 그대로 있고 시멘트만 변해. 예를 들어서 제가 1.2를 썼으면 모래도 2.2나 2.4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래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균열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시공연도입니다. 시공연도는 입자가 작은 걸 많이 넣을수록 시공연도는 좋아져. 그래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힘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다음에 빈비압. 자, 시멘트를 적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작아져. 왜? 기본 강도를 시멘트가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에 균열은 상대적으로 모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8을 썼어. 그러면 얘도 1.8이나 1.6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가 많이 써지는 거죠. 균열 작아지는 거죠. 대신에 시공연도는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퍼지는 힘이 작아져서 시공연도는 나빠지는 겁니다. 아, 그렇네. 여러분, 부자니까 다 크고, 자, 빈공, 가난하니까 다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라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우리 콘크리트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부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꼭 정리 좀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우리 계속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는 페이지 99페이지 시공 일반, 타설 이음, 또 끊어치기 또는 시공 이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얘기 관련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시공 일반. 자, 그래서 근데 타설 이음의 위치죠. 이거 우리가 흔히 끊어치기, 이어치기, 이거 시공이음 또는 시공이음 또는 시공줄눈이라고도 얘기하죠. 첫 번째, 자, 타설 이음부의 위치는 구조제의 내력의 영향이 가장 작은 것에 정하도록 하며 다음을 표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표준인 내용이 여러분 두 번째부터 나오죠. 자, 보세요. 그다음에 자, 바닥 슬라브. 자, 다음은 지붕 슬라브. 뭐예요? 수직 타설 이음부. 자, 이음부는 스판의 중앙 부분에, 너는 수직 타설 이음부는 여러분 스팬, 이게 뭐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라는 표현인사. 간격. 다른 말로 이걸 경간 또는 간 사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자, 스판의 중앙 부분에서 중앙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직각으로 설치. 이게 시방서가 바뀌면서 내용이 조금 말이 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바닥 슬라브, 지붕 슬라브는 무슨 부재요? 수평 부재죠. 수평 부재. 너 수평 부재는 자르려면 여러분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부재 축이 있죠. 이게 바로 축 방향이에요. 이 축이 어때요? 직각으로 잘라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자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르는 게 좋다고. 이렇게 자르란 얘기예요. 지금 말뜻이. 그러면 수평 부재는 어떻게 잘라요? 수직으로 자르고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스팬 경관의 중앙에서 직각이잖아. 중앙에서 그 축에 직각이 줘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평 부재는 어떻게 자른다고요? 수직으로 이어치기, 끊어치기, 시공임을 이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자, 세 번째. 자, 기둥의 벽에 수평 타설 이음.
벽, 수평 타설형. 자, 이음은 바닥 슬러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슬라브 또는 보의 하부. 자, 설치하거나 바닥 슬라브 보 기초부의 상단 또는 바닥 슬라브 또는 보 또는 기초부의 상부에 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부에 하거나 상부에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걸 좀 간단히 그려볼게요. 제가 자, 보실래요? 얘는 기둥이야, 얘는 보야. 자, 문제는 야, 너 이것을 다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디까지 할래? 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보실래요? 바닥 슬러브나 보의 하부, 요게 보의 하부가 되는 거죠. 너 여기 하거나 여기까지 하거나 아니면 자, 바닥 슬러브 보 기초보의 상부, 상부란 얘기는 여기까지죠. 결론 너 여기까지 콘크리트를 다 타설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타설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자, 이렇게 수직부재니까 여러분 수직부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수평으로. 그래서 그 위치는 보라든지 슬라브의 밑면이나 또는 보나 슬라브의 윗면까지 타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시공 될 수 있는 대로 전단역에 적은 위치에 설치하고. 여러분, 시공이음은 어디서 하라고요? 전단역이 적은 곳. 설치하고 부재가 압축력에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자,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게 하래요. 결론 여러분 시공이음. 지금까지 했던 게 여러분 다 시공이음이죠. 한번 보실래요? 자, 수평부재입니다. 자, 수평부재는 여러분 요게 여러분 축방이 되는 거죠. 지금 압축작용. 축을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압축작용 아니에요? 결론 축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축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직각. 그러면 수평부재는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야 돼. 요 부분이 직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르고. 자, 수평부재입니다. 아, 미안해. 수직부재입니다. 이 수직부재는 어떻게 자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축방향 이 방향이니까 여기서도 직각으로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자, 수평부재도 직각이고 수직부재는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하는 거죠. 이 뜻이에요. 이 뜻.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캔틸레버보. 자, 바닥판을 이어붙지 않고 아치의 시공이면 아치 축의 직각 방향이 되도록 한다라고 나눈 거죠. 여러분 캔틸레버. 여러분 캔틸레버는 보 형태도 있고 슬라브 형태도 있어요. 아셨죠? 즉 내미인보 같은 거죠. 이건 절대 자 하면 안 된다고 나왔죠. 이어붙지 않고 이어붙기 금지하죠. 여러분 이어붙기 금지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끊어치기 안 돼요. 쉽게 해서 여러분 시공이음도 또는 시공줄눈도 여기서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치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치는 여러분 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아치는 반절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반절을 할 때 요게 항상 모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모이라고.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직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자르려면 요렇게 자르라고. 요렇게 그 얘기가 돼 있는 거죠.
8번 볼까요? 8번. 8번. 자, 바닥틀의 시공염은 슬라브 또는 보호의 경관 중앙부 부근에, 그럼 바닥입니다. 바닥틀의 시공염. 지금 바닥틀이라면 얘는 뭐예요? 슬라브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슬라브는 어디에 산다고요? 중앙에서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슬라브 또는 보호의 경관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한번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진동기 다중인데 여러분 진동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내부 진동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진동기 사용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콘크리트가 나와 있죠.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 관련된 얘기, 여러분 특수 콘크리트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수 콘크리트는 여러 가지 콘크리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게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나온 게 레디 믹스드. 자, 여기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레미콘이라고. 우리가 레미콘이라는 게 바로 이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미리 비벼진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종류가 있죠.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가 있고,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 자, 트랜시트 믹스드 콘크리트,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는 100% 비벼진 것, 비빈 것을 차에다 받아서 운반만 합니다. 운반을 해요. 자, 슈링크는 공장에서 반절을 비벼줘요. 그래서 운반 중에 나머지 50%를 비벼서 납품하면 되는 거죠. 근데 슈링크는요, 재료만 투입받아. 즉 0% 비빈 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운반 도중에 100% 비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아직 비벼지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장거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곧 굳으니까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거리용.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주의사항. 자, 1번 좀 볼게요.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 시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자, 비빔에서부터 타설까지 시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한도는 외기온이 20도씨, 25도씨 미만일 때, 자, 25도씨 미만이야. 그러면 서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덥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만인 경우에는 120분. 몇 분이라고요? 120분. 즉 비벼서부터 콘크리트 거푸집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여러분 120분, 즉 2시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5도씨 이상. 그러면 25도씨 이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덥다는 얘기입니다. 더워.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콘크리트가 빨리 굳는 거죠. 이거보다 분명히 더 빨리 굳을 겁니다. 시간 제한이 더 작아질 거예요. 자, 몇 분이라고 나와요? 90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셨죠?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기본적인 값이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이제 여러분 기본적인 콘크리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